더 있으면은 중간에라도 괜찮으니까 이거 해주세요 하고 얘기해주세요. 자, 895번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요거 일단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자, 첫 번째 그 아래쪽으로 블록한 거는 y는 x 제곱 그래프예요. 그런 다음에 그 3, 4분면 4, 4분면 여기 있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색칠된 부분이 여러분 그 책 보시면은 여기 사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괜찮아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거는 이차 함수의 폭과 연관된 문제죠. 괜찮아요? 이렇게 좀 돌아와 줄래? 지금 그 괜히 RPM 하고 있어요. 자, 이차 함수의 폭과 연관된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려진 이런 이차 함수의 얘를 y는 ax 제곱이라고 한다면은 요 a 값이 될 수 있는 숫자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아래로 볼록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0보다 커야 할 겁니다. 괜찮아요? 그치? 양수여야 아래로 볼록하죠?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얘는 폭이 1이잖아. 1 곱하기 x 제곱이잖아. 괜찮아? 얘보다 폭이 넓다는 얘기는 1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작다는 이야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1보다 작아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괜찮나요? 그치? 그리고 우리가 이차 함수의 폭이 무엇과 연관이 있었냐면은 폭이 절대값 a랑 연관이 있다. 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치? 양수에서는 사실 이게 절대값이 항상 양수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다. 자, 여기에서 잠깐만 좀 지우고 그림 잘 나오게.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위로 볼록한 경우에 얘보다 더 이렇게 퍼지려면은 폭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를 y는 bx 제곱 이렇게 한번 더 봅시다. 그러면은 절대값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절대값 b 그리고 여기서는 b가 음수여야 되겠죠? 이렇게 위로 볼록하니까 괜찮습니까? 오케이? 위로 볼록하면은 음수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폭이 더 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폭이 넓다는 말은 b 쪽이 더 작아야 된다라는 얘기겠지요. 내가 제대로 한 게 맞나? 이렇게 돼야 된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걸 다 풀어주면 근데 여기는 그냥 2분의 1이 될 겁니다. 괜찮아요? 그치? 근데 여기 b 자체가 지금 음수잖아요. b가 음수라고 내가 미리 박아놨잖아. 그쵸? 여러분 음수일 때 절대값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지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b가 2분의 1보다 작다. 잠깐만 내가 제대로 잠깐만 a가 1보다 내가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다시 얘기할게요. 처음 여기로 좀 돌아가자. 자, 절대값 a가 다시 한번 여기에서 이 폭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절대값 a가 클수록 폭이 어떻게 돼요? 폭이 요 폭 이차 함수의 요 폭이 좁아지죠. 괜찮아요? 그러면 반대로 절대값 a가 작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이 넓어짐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 결정하는 게 여기 내가 여기서 계산을 이상하게 순서 바꾸면서 계산을 이상하게 했구나. 설명은 내가 제대로 한 게 맞았네요. 내가 계산을 이상하게 해놓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네. 미안합니다. 자, 다시 한 번만 할게요. 자, 여기에서 y는 bx 제곱이라고 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b는 위로 볼록하니까 얘가 위로 볼록하니까 b가 음수여야 될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표현에 의하면은 절대값 a가 작을수록 폭이 넓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둘의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b를 비교를 하니까 여기 폭이 더 2분의 1 쪽이 폭이 좁고 b 쪽이 더 넓단 말입니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쪽이 더 크고 절대값 b가 더 작아야 할 겁니다. 이 시까지는 이해가 가시죠? 그치? 그래서 얘를 풀어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절대값은 2분의 1 하고 나오고 절대값 b의 값은 마이너스 b 하고 나와요. 이렇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여기서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한 거죠.
이렇게 하면은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계산을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b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커야 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여기 b가 0보다 작아야 한다라는 조건까지 같이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뭐라고 쓸 수 있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야 할 것이다. 괜찮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요거 두 개를 이제 합쳐서 최종적인 답을 뭐라고 쓸 것이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고 0보다 작거나 또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정확히 빠진 게 뭐냐 하면 0이 빠져 있죠. 반대로 볼게요. 0이 왜 안 되나요? A 값이 0이면 이 사이에 있을 것 같은데 왜 0이 안 되죠? 제가 전에 얘기했죠. 처음에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이걸 2차 함수라고 했죠. y는 ax제곱. 괜찮아요? 그치? 그런데 2차식이 살아남아 있으려면 절대 2차항의 개수가 0이면은 2차식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 괜찮아요? 그래서 0이 빠졌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따라서 우리가 찾는 범위는 이렇게 될 것이다.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이제 값들을 찾아주면은 답이 뭐가 된다? 3번 마이너스 3분의 1만 여기 들어가겠다. 나머지는 요 범위 안에 안 들어가겠다 이런 거죠. 미안합니다. 내가 계산 다 식 제대로 세워놓고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왜 이러지 하고 계속 고민했어요. 자, 다음에 899번 한번 봅시다. 899번에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원점을 지난 건데 조금 원점을 지난다고 이제 이렇게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가 어디를 지나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2를 지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이고 여기 식은 y는 ax 제곱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식이 성립을 하겠다. 이걸 이용해서 a 값을 구해줄 수 있죠. 따라서 마이너스 12는 a 곱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겠다. 어때요? 괜찮나요? 그치?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a 값이 금방 나오겠다. a는 몇이냐? 9분의 10 마이너스 9분의 10이니까 3분의 4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그치?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 다음에 문제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제곱이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어디를 지난대요? k, 마이너스 3을 지난답니다. 그러면 k,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또 한 번 집어넣어 주면은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분의 4 k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는 없어지고 3 다 나눠주면은 k 제곱은 4분의 9 하고 나오게 되겠죠. 괜찮아요? k 제곱이 4분의 9면은 k는 뭐가 돼요? 그냥 2분의 3 아니죠?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 하고 나오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이건 뭐 간단한 2차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풀어주는데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양수 k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구하는 k 값은 2분의 3만 되겠다. 일부러 천천히 풀었어요. 이렇게. 자, 다음에 905번입니다. 905번 y는 ax 제곱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a 값에 관계없이 원점을 지난다. 이거는 항상 맞는 말이죠. a 상관없이 0,0 지난다. 이거는 항상 맞는 말이니까 이거는 맞는 말이고. 자, 2번 a 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자, 이게 틀렸죠. 그러니까 이게 언뜻 보면 맞는 말인데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섭지란 여기서도 그렇고 중요한 건 뭐였냐면 절대값 a였어요. 괜찮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a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틀리게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죠. y는 마이너스 2x 제곱이랑 y는 마이너스 x 제곱을 비교하면 y는 마이너스 x 제곱이 이렇게 되고 y는 마이너스 2x 제곱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분명히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랑 비교를 하면 마이너스 1쪽이 더 큰데
폭은 더 넓어졌죠. 괜찮아요? 이런 음수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2번이 답이 아니다. 그래서 얘를 그럼 맞게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를 절대값으로 바꿔줘야 맞는 말이 되겠죠. 그치? 이거는 뭐 제 그런 건데 저도 예전에 학원 다닐 때 학원 과학 선생님이 얘기를 해준 건데 수학에서도 좀 쓸모는 있어. 뭐 엄청나게 쓸모 있는 건 아닌데 여러분이 뭔가 문제를 이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이 보기를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는 게 여러분 실력 느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과학이나 뭐 다른 과목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는 이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특히 이런 게 어떤 경우에 도움이 많이 되냐면은 과학 문제나 뭐 다른 사회 문제, 사회 과목 같은 그런 흔히 말하는 탐구 과목 이런 쪽에 그런 문제가 많이 나. 기억, 니은, 디귿, 보기 같은 걸 주고 이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걸 할 때 이런 거 하나하나 그 기억, 니은, 디귿 내용이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맞고 틀리는 거 여부를 체크를 하고 뭘 해야 뭘 어떻게 고쳐야 맞는지 어떻게 해야 틀리는지 이런 거를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실력이 빨리 는다고 합니다. 자, 다음에 3번. y는 마이너스 x제곱과 x축 대칭이다. 이것도 참이죠? 여러분, x축 대칭이란 게 뭘 의미합니까? 되게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y는 x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괜찮아요? 그치? y는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어. 보면은 여기 x축을 기준으로 접었다 폈다 하면 둘이 완벽히 겹치지 않겠어? 그치? 우린 이런 거를 x축 대칭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럼 y축 대칭도 있겠죠? 요게 x제곱 그 자체는 y축 대칭이잖아요. y축으로 접었다 폈다면 완벽히 겹칠 거 아니야. 괜찮아요? 뭐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주면 좋고요. 자, 다음에 4번. a, 4번은 뭐 솔직히 어려울 게 없죠. a분의 1, a분의 1을 지난다. 집어넣어주면 성립하는 거 아니까 이건 패스. 다음에 5번. x가 0보다 클 때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경우는 방금 a가 0보다 큰 경우에는 참이죠. x가 0보다 크면 1사분면 또는 4사분면인데 여기에선 x가 커지면 y 값도 값이 이렇게 계속 증가하게 되니까 이런 경우엔 참입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지금 제가 여기 옆에다 그린 음수 같은 경우 즉 이렇게 위로 볼록한 경우에는 x 값이 증가하는데 x가 증가하는데 y 값은 감소하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 5번이 답이 되는데 이제 어떤 경우에 틀렸냐? y는 ax 제곱에서 a가 음수 즉 위로 볼록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x가 증가할 때 x가 0보다 클 때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틀린 예가 하나라도 있잖아요. 괜찮아요? 이런 거를 머릿속에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하려고 쓰는 거고 여러분은 직접 이걸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머릿속에서 떠올리기는 해야 되겠죠. 오케이. 식으로 fx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좀 그려고 좀 잘못 그렸다. 자 여기 꼭지점이 0,-2라고 하고 또 하나 지나는 점을 봤더니 3,1이더라.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뭐 점 찍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무엇을 봐야 되냐.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렸지만 거기 책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에 대칭축이 뭐라고 할 수 있냐. 대칭축이 y축이란 말입니다.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지금 꼭지점이 0,-2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괜찮아요? 그치? 꼭지점이 0,-2더라. 자 그러면 얘네 둘 정보를 조합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우리는 식이 y는 ax 제곱 플러스 q 꼴이겠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조금 더 얘기하자면은 얘가 그래프가 어디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하죠? 아래로 볼록하니까 a는 음수겠구나 뭐 이렇게도 알 수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숫자를 확실하게 찾으러 가면은 꼭지점이 0,-이니까 얘는 ax 제곱 마이너스 2 꼴일 것이다 이렇게 확정을 할 수가 있고요. 괜찮나요? 그러면 a 값만 구하면 되니까 a 값은 3,1을 대입을 하면은 그러면 1은 a 곱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 하면은 a 값은 3분의 1 하고 나오게 되겠다. 따라서 우리는 구하는 식이 fx 식이 3분의 1 x 제곱 마이너스 2더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
괜찮나요? 이렇게 구했으니까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답은 f-3 플러스 3f2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f-3 여기다 마이너스 3 넣어주면 되죠?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3 곱하기 f2니까 3분의 1 곱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처음에 계산해주면 여기는 9, 3, 1이 되고 여기 3 곱하기 여기는 어떻게 되냐 3분의 4에서 2 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되겠지요. 그러면 답은 마이너스 1 하고 나오게 되겠다. 이거 계산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괜찮나요? 식 찾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굳이 얘기하자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요거 꼭지점이 0, 마이너스 y축 위에 있더라. 대칭축이 y축이다. 이걸 이용해서 그래프가 이런 꼴이더라. 이렇게 찾아내는 거죠. 괜찮아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걸 하면서 여러분이 저번에 했던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것들 좀 복습하는 그런 것도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만 좀 얘기를 해볼까요? 간단하게만 합시다. 자, 2차 함수에 대해서 2차 함수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얘기를 좀 해봅시다. 당연히 2차식인 함수일 거고요. 그래서 y는 뭐 ax 제곱 일반적으로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꼴로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함수일 겁니다.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당장 배우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ax 제곱에 대해서만 우리가 한번 배웠었죠. 그치? 여기에 대해서는 꼭지점이 원점이고 그 다음에 대칭축이 y축이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그런 다음에 이제 a 값이 양수면은 뭐라고 하죠? 아래로 볼록이죠? 표시를 간단하게 하면 아래로 볼록 이런 모양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음수라면은 위로 볼록인 형태일 것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a가 0보다 크고 0보다 작고 이거면 0인 건 어떠냐? 0인 거는 없죠. 2차식이어야 되니까 절대 a, 2차항의 개수는 0일 수가 없더라. 괜찮아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y는 ax 제곱 플러스 q가 되었습니다.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y는 ax 제곱을 y축의 방향으로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괜찮나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때까지 쓰이는 말에서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괜찮아요? 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y 대신에 y-q를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그럼 원래 식이 y는 ax 제곱이었으니까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요 식을 하면 y-q는 ax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q를 반대편으로 넘기면은 우리가 아는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지요. 괜찮습니까? 그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아이디어는 기억해 두시면은 고등학교 때까지 쓰입니다. 그래서 알아주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꼭지점이 좀 다르죠. 그치? 꼭지점이 0,q예요. 원점이 아니라 이제 좀 바뀌게 되겠지. 대신 대칭축은 안 바뀌죠. 대칭축은 y축으로 안 바뀌고 여러분 저기 y축의 방정식 어떻게 된다 그랬죠? y축 이렇게 했는데 y축의 방정식 이건 어떻게 된다 그랬더라?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요? 자, y축의 각각의 점들 몇 개만 찍어봅시다. 0,3도 있고 0,0도 있고 0,-1도 있고 그래요. 얘네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x 좌표가 0이라는 거죠.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y축의 방정식을 x는 0이라고 둡니다. 오케이?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것도 고등학교 때까지 자주 쓰이는 얘기니까. 그래서 대칭축이 y축이다. 이런 거에 골록한 이런 거는 언제나 통용이 되는 거라서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배운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했으면 x축 방향으로도 평행할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게 오늘 새로 배울 내용이죠. 책으로 치면은 몇 쪽이냐? 175쪽입니다. 요렇게 될 겁니다. 괜찮나요? 그치? y는 a의 x-p의 제곱. 자, 얘는 아까 전에 설명한 것처럼 뭐라고 할 수 있느냐?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아까 전에 y축으로 q만큼 이동해서 y 대신에 y-q를 집어넣었죠. 그치? 그런 거랑 비슷하게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하면 원래 식의 x에다가 x-p를 대입하는 겁니다. 마이너스인 거에 조금 주의해 주세요. 오케이? 일단은 이렇게 외워주세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다시 한번 배웁니다. 지금은 그냥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ax제곱에서 여기에 비교하면 차이가 나는 게 x 대신에 x-p가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원래 ax제곱, 편의상 양수인 것만 이렇게 그려봤어요. 얘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x축의 방향 p만큼 모두 p 칸만큼 이렇게 이동한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실제 그래프가 이런 식이 되겠지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점이 이렇게 올 때 p만큼, 여기 점이 이렇게 올 때 p만큼, 그러면 꼭지점도 이렇게 올 때 p만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림적으로 이해가시죠? x축으로 p만큼 이동했다는 게. 자, 그러면 원래 꼭지점이 어디 있었냐? 0,0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여기로 p 칸만큼 이동해서 x축의 방향으로 p,0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꼭 요거에 이제 성질을 보면은 꼭지점이 p,0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는 아까의 대칭축은 y축이었는데 ax제곱이나 여기서는 대칭축이 조금 좀 달라졌어요. 대칭축이 여기를 기준으로 좌우 접어야 똑같지 않겠습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대칭축의 그래프가 대칭축이 x는 p 이렇게 말하면 여기 p, 이럴 거니까 괜찮습니까? x가 p라는 대칭축을 가지더라. 괜찮습니까? 축의 방정식은 대칭축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달라진 점이에요. 나머지 뭐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런 거는 똑같습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예시 문제로 y는 2x 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이동했다. 그러면 얘는 식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뭐 직관적으로 금방 나오겠지만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해놨다. x 대신에 x-2를 넣어라 이런 겁니다. 따라서 y는 2에. 근데 여기 대신에 x-2가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런 거 할 때 이제 괄호에 조금 민감해지셔야 돼요. 오케이? 괄호가 항상 들어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x-2 전체의 완전 제곱 이런 식으로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얘는 y는 3x 제곱을 x축 방향으로 몇만큼 이동한 걸까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사실 초급은 넘어서고 약간 초에서 중급 넘어가는 거 사이 단계 같아요. 자,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얘를 인수분해를 좀 해봐야 되겠죠?
인수분해해주면 어떻게 돼요? 3으로 묶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인수분해가 되네요. 괜찮습니까? 인수분해가 3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그러면은 3x 제곱에 의해서 뭐가 바뀌었어요?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는 x축으로 몇 만큼 이동한 것이다? 1만큼 이동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괜찮아요? 사실 이런 정도 되면은 초급보다는 중 난이도가 중하? 중? 뭐 이 정도로 이제 바뀌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될 거다? 여기 꼭지점이 1,0이고 대칭축이 x는 1인 그래프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얘가 x 생략하고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더라.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이런 것도 지금까지 배운 거랑 큰 차이가 없으니까 여기 뭐냐 개념 다음 페이지에 개념원리 확인하기에 2번, 3번 정도만 한번 그려봐 주십시오. 2번은 풀고 3번은 한번 간단하게 그려보세요. 너무 막 완벽하게 그리지 않아도 돼요. 대충 그리셔도 됩니다. 한 2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봅시다. 준호는 그 뒤에 거 그냥 한번 풀어봐봐. 예, 순서가 좀 나. 자, 2번에 1번 y는 3의 x-1의 완전제곱의 그래프는 3x 제곱을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괜찮나요? x 대신에 x-1이 들어갔으니까 꼭지점의 좌표는 1,0이 돼야 되고 축의 방정식은 x는 1이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자, 2번이 약간 좀 중요한데 우리가 구하는 식이 주어진 식이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2의 완전제곱이잖아요. 괜찮아요? 이런 게 조금 해석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자, 얘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마이너스 3분의 1 x 마이너스 2 전체의 완전제곱 이렇게 생각한 거죠. 괜찮아요?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 바로 보면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x 마이너스 뭐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을 x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꼭지점은 마이너스 2,0이고 축의 방정 여기서 꼭지점은 마이너스 2,0이고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괜찮나요? 자, 그래서 3번 x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인데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대요. 그러면 3번의 1번 같은 경우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얘는 이제 비유하면은 x 대신에 뭘 대입하는 거야? x 대신에 x 마이너스 1, 즉 x 플러스 1을 대입하더라. 괜찮습니까? 그래서 식으로 쓰면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1,0일 것이다. 뭐 대칭축은 안 그래도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그래프가 여기 마이너스 1,0의 꼭지점이 있는 조금 더 퍼져야 되겠지. 뭐 이런 그래프가 되겠더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괜찮아요? 원래 이제 검은색으로 그려진 그래프를 왼쪽으로 한 칸씩 밀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자,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x축의 방향은 2분의 1만큼 되어있다 했으니까 x 대신에 무엇을 대입해야 된다? x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야 된다. 그래서 y는 3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요. 괜찮습니까? 그치?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다음 핵심 문제로 빠르게 넘어갑시다. 그래프 안 그랬다. 쏘리 미안합니다. 여기는 2분의 1,0이 꼭지점일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리고 대칭축은 뭐 x는 2분의 1 뭐 이런 식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다음에 핵심 문제 1번 갑시다. 여기부터는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자, y는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를 여기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을 했대요. 이렇게 했을 때 2차함수의 식을 구하고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다면 x 대신에 x 플러스 3을 대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구하는 식이 y는 2분의 1 x 플러스 3의 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꼭지점은
꼭지점은 마이너스 3,0 여기에서 가져와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꼭지점을 구하는 방법은 여기 x좌표가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여기 대입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대칭 추계 방정식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와서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다.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 제곱 안의 값을 0으로 만드는 값이 꼭지점의 x좌표 그리고 대칭 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프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3,0이 그려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아이고 좀 잘못 그렸다. 대칭 축이 이렇게 그려지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그려지겠죠. 어려울 건 없습니다. 자 다음에 2번 한번 볼게요. 내용에 대한 설명 오히려 여러분이 이런 걸 더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자 얘는 y는 3의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꼭지점의 좌표에 0, 마이너스 2다 틀렸죠? 뭐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 2, 0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치? 추계 방정식도 x는 마이너스 2라고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얘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주면 꼭지점이 마이너스 2, 0이고 여기가 3이니까 아래로 볼록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그래서 지나는 거는 1 잡으면 2 잡으면 이렇게만 지날 거니까 답은 3번이겠죠. 그리고 4번 x축의 그래프를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한 것이다도 틀렸죠. 4번의 경우에 뭐라고 해야 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해주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 좀 중요합니다. 5번 요건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는 이 대칭축이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하고도 연관이 좀 있는데 자 대칭축을 기준으로 왼쪽입니다. 즉 x가 2보다 작을 때 괜찮아요. 축의 왼쪽이죠.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x가 증가하는데 y는 감소하고 있고 축의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x가 2보다 클 때 여기서는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고 있더라.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증가 감소 여부가 달라질 것이다. 괜찮습니까? 혹시 근데 이게 지금 아래로 볼록인 게 아니라 위로 볼록이면 또 뒤집어지겠죠? 그치? 위로 볼록인 건 지금 해보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차 함수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뭘 그려봐야 되냐?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를 그릴 때 필요한 게 뭐냐? 하고 묻는다면 꼭지점 축의 방정식 정도는 꼭 필요하더라. 괜찮습니까? 조금 더 완벽하게 그리려면 하나 정도 더 추가하면 되고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려주면은 5번이 틀렸다. x값이 증가할 5번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 썼지? 여기 2가 아니죠. 뭐라고 해야 돼? 축 기준이니까 마이너스 2라고 해야죠.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 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확인 문제는 어렵지 않으니까 금방 넘어가겠습니다. 자, x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 시켰대요.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켰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1, k를 지난대요. 자, 그러면은 일단 거기 그 평행이동 시켰다까지만 끊고 한번 봅시다.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했다. x 대신에 무엇을 대입해야 됩니까? x 마이너스 마이너스다. 즉 x 플러스 4를 대입해야 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뀐 식이 뭐가 될 거다? y는 마이너스 3분의 1 괄호 열고 x 플러스 4 전체의 완전 제곱 이렇게 써야 될 것이다. 자, 요게 마이너스 1, k를 지난대요. 그러면 대입해주면 되죠? k는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 더하기 4의 완전 제곱 해주면은 k 값이 마이너스 3 하고 나오는 건 별로 어렵지 않겠다. 괜찮나요? 여기부터 계산이니까. 자, 다음에 4번. 이제는 식을 보고서,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고서 이제 유추를 해보는 거죠. 그래프를 그리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4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첫 번째로 꼭지점이 마이너스 2,0일 것이다.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또 하나 알고 있는 점이 0, 마이너스 4를 지나더라 이렇게 알고 있어요. 괜찮아요?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가지고 꼭지점이 마이너스 2, 0이다. 즉 대칭축이 y는 마이너스 2더라. 이거를 기반으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얘는 y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2일까요?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뭐라고 써야 되겠습니까? x 플러스 2라고 써야 되겠더라. 괜찮습니까? 그치? 이렇게 써야 되고 0, 마이너스 4를 지난다는 걸 이제 대입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4는 a 곱하기 0 더하기 2의 제곱하면 a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a가 음수라는 사실은 이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다라는 거랑 또 맞아 떨어지기도 하네요. 따라서 우리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괜찮나요? 이런 건 어렵진 않아요. 할 만할 거예요. 그래서 계산 이런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 소단 핵심 문제도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우리는 이제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자, 대략적으로 이제 이 지우는 시간에 뭔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설명을 못 하고 있는 게 조금 아쉽네. 그런 거 안 되네. 여러분 학교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자동으로 지워주거나 뭐 이러는 거. 물로 지워주든 뭐 하든 아니면 전자칠판이라서 그냥 딸깍하면 없어지든 있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는 y는 ax 제곱이라는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이동을 하거나 y축의 방향으로 이동을 하거나 해서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에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이동했다 그러면 ax 제곱 플러스 q가 되는 걸 알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방금 뭐 배웠냐면은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이동했을 때 a의 x-p의 제곱이 되더라라는 걸 알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렇다면은 얘네 둘을 합쳐서 동시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 않나?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도 p만큼 이동하고 그러면 그리고 동시에 y축으로 q만큼 동시에 이동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괜찮아요? 한 번에 한 가지만 하는 법은 절대 없으니까. 그치? 그러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x축으로 p만큼 이동했다라는 거는 x 대신에 x-p를 대입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y축으로 q만큼 이동했다라는 거는 y 대신에 y-q를 대입했다라는 이야기랑 같은 이야기일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얘 둘을 동시에 적용을 해주면 어떤 식이 되느냐. 여기 식이 y는 y-q는 a 곱하기 x-p의 완전 제곱일 것이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얘를 y는 하고 정리해주면 a 곱하기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2차 함수의 표준형을 배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2차 함수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2차 함수의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오케이. 2차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표준형의 성질을 좀 볼까요? 첫 번째로 꼭지점이 어떻게 될까?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되었으니까 p, q가 될 겁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서 대칭축을 이용할 때 축의 방정식 혹은 대칭축 요거는 x-p의 제곱에 있는 거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x는 p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반대로 얘기하면 얘 여기 절대값 안의 값이 0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죠? 괜찮아요? 그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PQ가 모두 양수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뭐 예시를 한번 그려볼까요? y는 x-1의 제곱 플러스 2 뭐 이런 식이다. 괜찮아요? 그러면 얘는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겠습니까? 얘를 0으로 만들고 여기 되면은 1,2에 있는 이런 여기가 꼭지점이 되고 여기 a 값 앞에 값이 1이니까 위로 아래로 볼록한 그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다. 제가 좀 못 그리긴 했지만 괜찮나요? 그치? 이렇게 그릴 수 있고 대칭축은 여기를 기준으로 대칭이라서 x는 1이 대칭축이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두 개를 합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반대로 이런 그래프를 보고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식에서 몇 만큼 이동해라 라고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사실상 여기 요거는 지금까지 한 내용의 총 종합이라서 너무 어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문제 그 얘기도 하네. 뭐 대칭해라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요거는 보충학습 여러분 181쪽의 보충학습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그 내용만 있어요. 보충학습 페이지에 1번이 있잖아요.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내용 나오죠? X 대신에 X-M, Y 대신에 Y-N을 대입해야 된다. 괜찮습니까? 이 내용만 기억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문제입니다. y는 2에 x-1의 제곱 플러스 3 뭐 이런 식이 있다고 칩시다. 괜찮아요? 얘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해라. 뭐 이동하라는 게 평행 이동하라는 얘기니까요. 괜찮아요?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보면은 자 이렇게 할 겁니다. x축의 방향 2만큼 이동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x 대신에 x-2를 대입해라 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라는 얘기는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대입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괜찮아요? 식으로 얘기하면 이렇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우리는 x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대신에 x-2가 들어가는 겁니다. y 대신에 y 플러스 1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식으로만 보면 y 대신에 y 플러스 1이 들어갔고 여기가 중요한데 2에 x 대신에 x-2가 들어갔으니까 여기가 x-2 1의 완전제곱 플러스 3 이런 식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괜찮아요? 원래 여기 x 대신에 x-2가 들어갔다. 그래서 정리해주면 y는 하고 정리하면 x-3의 제곱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지요. 괜찮습니까? 이미 있는 거에서 또 한 번 변형하거나 뭐 이러는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려운 문제로 가게 되면 여기가 이제 숫자가 아니라 문자가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요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2번은 사실 뭐 그렇게 얘기할 건 없어요. 이건 직접 문제 풀어보면서 하면 되는 거고. 자 여기 개념 원리 확인하기에 1, 2, 3번 요거는 한번 다 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한번 해봅시다. 자 1번은 제가 답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만나면 확인만 해주시고 1번은 2 곱하기 x 플러스 5의 완전제곱 플러스 3 그 다음에 1번에 2번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 이렇게 된 거고 뭐 등등 3번은 x축의 방향으로 2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 이렇게 한 겁니다. 자 2번 한번 그래프 같이 그려봅시다. 여러분도 뭐 다 그릴 수는 있겠지만은 자 그럼 여기서 꼭지점을 구해볼까요? 꼭지점은 그냥 꼭 이라고만 쓸게요. 귀찮으니까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겁니다. 1은 어떻게 나왔냐? x-를 0으로 하는 값을 이제 찾아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 제곱 안의 값을 마이너스 2는 얘를 그대로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꼭지점에서 바로 축의 방정식을 알 수가 있는데 축의 방정식 얘를 따와서 x는 1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여기 식에서 x-2는 0 얘를 가져 1을 이항했다 이런 식으로 봐도 되고요. 괜찮아요?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한다면 얘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보자. 꼭지점이 1, 마이너스 2입니다. 1, 마이너스 2예요.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그래프를 여기 3 곱하기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할 거예요. 근데 그래프가 완벽하지 않은 게 하나 돼 있어요. 사실 이걸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리려면은 무엇이 더 필요하냐? y절편이 필요합니다. 우리 옛날에 1참수 그릴 때도 y절편, y축이랑 몇에서 만나느냐 이런 게 중요했잖아. 괜찮아요? y축과 만나는 y절편이 중요한데 y절편을 어떻게 구했더라? x에다 0을 넣어서 0, 몇을 지나는가 이런 게 중요했어요. 괜찮아요? 0 한번 넣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 넣어보면 y절편이 1 하고 나오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그럼 얘는 0,1을 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가 어떤 식이 되느냐? 이렇게 0,1을 지나도록 이렇게 그려질 것이다. 괜찮습니까? 이런 거 y절편까지 그려주면은 조금 더 그래프가 완벽해지더라.
자, 2번도 똑같은 논리로 꼭지점이 마이너스 3,4 이렇게 되고요. 축의 방정식도 x는 마이너스 3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3,4 여기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한 이런 형태일 건데 여기에서도 추가적으로 뭘 그려줘야 되냐? y절편을 그려줘야 y절편을 구해줘야 되겠다. y절편을 구하는 방법은 x에다 0을 넣는 거라 그랬어. 괜찮아요? 0을 넣어보면 값이 몇이 나오냐? 마이너스 5 하고 나올 겁니다. 계산 과정은 생략할게요. 자, 그러면 얘는 y절편이 마이너스 5라는 얘기는 0, 마이너스 5를 지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래프가 어떤 식이 될 것이다? 요렇게 내가 좀 못 그리긴 했지만 괜찮아요. 0, 마이너스 5를 지나도록 이렇게 그려줄 것이다. 어떻게 그리는 거다 통과를 못하냐? 어쨌든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이다. 괜찮나요?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3번 같은 경우는 한번 답을 천천히 불러봅시다. 자, 얘는 꼭지점이 몇 콤마 몇입니까? 마이너스 1, 2더라. 그래서 이차함수의 식을 y는 a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 하고 구할 수 있고요. 꼭지점이 y절편이죠? y절 0,5 즉 y절편이 5이므로 x에다 0, y에다 5를 대입하면 a는 3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3번의 답이 y는 3의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구할 수 있더라. 괜찮습니까? 이게 3번의 답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빨리 풀고 이거 끝내기만 하고 좀 쉽시다. 자, 다음에 핵심 문제 익히기 183쪽에 1번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에서 y는 마이너스 5x 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이렇게 평행이동을 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의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해야 하고 y축의 방향 2만큼 평행하다는 y 대신에 y 마이너스 2를 대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식을 써주면 y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5의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조금만 정리해주면 y는 마이너스 5의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서 꼭지점을 구해주면은 식에서 저는 꼭지점을 구하는 편에 마이너스 1, 2 이렇게 되고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식을 줄 테니까 해석을 해봐라 뭐 이럴 수도 있죠. 이게 핵심이 2번입니다. 자, 얘는 y는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4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이제 그 정보를 찾아볼까요? 일단 식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게 꼭지점을 알 수가 있다. 꼭지점이 마이너스 2, 4일 것이다. 축의 방정식도 x는 마이너스 2일 것이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도 쉽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볼까요? 그래프도 뭐 그릴 수 있어요. 한번 그려보자고.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 4 이렇게 있을 거고 자,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리시면 뭘 구하는 게 좋다고요? y절편을 구하는 게 좋다고요. 오케이? y절편은 x에다 몇을 넣어야 된다고? 0을 넣어야 된다고. x에다 0을 넣어서 구해보면 y절편이 몇이 나오냐? 마이너스 8 하고 나올 겁니다. 이건 한번 계산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0, 마이너스 8을 지난다는 얘기니까 그래프가 엄청나게 이렇게 빡빡하게 내려가겠죠?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조금 더 마이너스 8을 올려야 되겠다. 여기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8, 0, 마이너스 8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릴 수 있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4이다. 1번은 맞는 말이고 2번 x는 마이너스 2를 축으로 한다. 그리고 위로 볼록하다. 맞는 말이죠. 3번 y축과의 교점의 좌표는 0, 마이너스 6이다. 이게 틀렸죠? 0, 마이너스 8이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래프 보면은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지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치?
그런 다음에 자 5번 중요합니다. 이런 거 여러분이 자주 헷갈려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대칭축의 왼쪽이잖아요. 괜찮아요? 여기에서는 x가 증가할 때 y도 같이 증가하죠.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는 참이다. 그럼 x가 마이너스 2보다 큰 대칭축의 오른쪽이라 치면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할 겁니다. 괜찮나요? 그치? 이런 식의 이미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뒤에 거 이어서 할게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차함수도 이제 사실 전 이차함수의 지금 여기 오늘 한 지금 이 부분 방금 한 이 부분이 이차함수의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나머지 40%는 나머지 60%는 요거를 조금 더 풀어서 하는 이런 거랑 그다음에 활용하는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여러분이 이차함수를 내용적으로는 한 절반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만 쉬었다가 뒤이어서 합시다. 그래서 제 계획은 이번 주까지죠. 이제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수업이 이렇게 있는데 금요일까지 해서 이 참수 단원의 내용 설명은 다 끝내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한번 해봅시다. 184쪽에 3번이에요. 자, 이제는 그래프를 보고서 식을 한번 유도를 해봅시다. 자,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렸을 때 여기 꼭지점이 2,3이라네요. 그 다음에 y-절편의 좌표가 0,1 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꼭지점의 좌표에서 뭐 a 빼고 나머지를 모두 유추할 수 있지요. 꼭지점이 2,3이니까 얘는 식이 a의 x-2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죠? 꼭지점을 보고서 이렇게 식을 a 빼고 모두 유추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나머지 알아야 될 게 0,1을 지난다 이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x에다 0, y에다 1을 대입하면 1은 a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3이더라. 그래서 여기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1. a가 음수라는 거는 위로 볼록한다는 거랑도 맞아 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식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3이더라.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괜찮나요? 이렇게 구했으니까 얘가 6,k를 지나야 한대요. 다시 한번 대입해서 식을 써주면 k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6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3이래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8에다가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5 하고 금방 나오게 되겠군요.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다. 자, 다음에 4번입니다. 이게 조금 더 이제 말하자면 다루는 게 늘어났어요. 자, 한번 보자. 그래프가 이런 식이랍니다. 자, 그리고 얘는 그래프가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자, 얘는 a 값에서 알 수 있는 게 위로 볼록하냐 아래로 볼록하냐잖아요. 그치? 얘는 그래프가 위로 볼록함을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a는 음수겠구나. 이렇게 쉽게 유추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다음에 다음으로 봐야 할 거는 꼭지점을 봐야 할 거예요. 꼭지점이 P, Q 하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꼭지점이 여기 몇 사분면에 있습니까? 2 사분면에 있잖아요. 그치? 2 사분면에 있다는 이야기는 P, X 값은 음수고 Y 값은 양수일 것이다. 이렇게 금방 유추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꼭지점과 위로 볼록한지 아래로 볼록한지 이런 걸 가지고 금방 얘기할 수 있겠다. 괜찮나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 4번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금방 유추할 수 있겠다. 뭐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뭐 다 어렵지 않다고 하긴 하는데 막상 해보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다음에 5번입니다. 자, 이제는 식을 줬네요. 자, y는 마이너스에 x-2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네. 요거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했대요. 저는 이제 그 평행이동이나 이런 말 쓰고 이게 중요한 말만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축의 방정식이랑 y축이랑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은 제가 했던 대로 해주십시오.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다는 건 x 대신에 무엇을 대입했다? x-3을 대입해야 한다. 오케이? 빼는 식이에요, 항상.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 나오면 y 대신에
y 플러스 2, 정확히는 마이너스 2죠. 이렇게 대입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대입할 때 x랑 여기 y 이런 거 대신에 대입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y 플러스 2는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의 완전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이 되겠다. 괜찮습니까?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한번 여러분 보기 좋으라고. 그럼 여러분 익숙해지면 여기서 바로 다음으로 점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했으면 이 다음은 우리가 아는 내용이 앞에서 배운 그 문제 내용대로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축의 방정식 일단 다 알 수 있는 거 다 쓸까요? 꼭지점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따라서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5죠? 미안합니다. 여기 잘못 썼어? 축의 방정식이 x는 5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y축과의 교점이라고 제가 쓰겠습니다. 여기는 x에다 0, 뭐시기 이렇게 될 테니까 x에다 0을 넣어보면 되겠죠? x에다 0을 넣어보면은 0, 마이너스 26 이렇게 나올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a 값이 a가 5, b가 마이너스 26이다 하고 알 수 있겠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a 더하기 b의 값은 마이너스 21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별로 어렵지 않죠? 여기에서 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x 대신에 3만큼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다.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다라는 게 x 대신에 뭘 넣고 y 대신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 이거를 이제 해주시면 좋겠다. 자, 다음에 6번입니다. 6번에서는 이제 중간까지는 아는 내용이 나는데 새로운 내용이 하나가 나와요. 자, 얘는 y는 마이너스 2x 제곱의 그래프를 첫 번째로는 어떻게 이동했어? x축 방향으로는 2만큼 이동하고요.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5만큼 이동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한번 이것도 앞에서 한 것처럼 했을 때 x축으로 2만큼이면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 얘는 y 대신에 y 플러스 5를 대입해야 돼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을 써주면 y 플러스 5는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2의 완전제곱 이렇게 되고 조금만 정리해주면 y는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다. 괜찮나요? 쉽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부터 이제 그 새로운 내용이 나와. 정말 새로운 내용이죠. 요거를 어떻게 해야 하는데 x축의 대칭 이동을 해야 한대요. 이게 여러분이 처음 보는 이런 이야기일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러면 이게 처음 보는 건데 이참에 한번 새로운 내용을 배워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자, 일단 우리가 어떤 점부터 시작해 볼까요? 어떤 점부터 시작해 봅시다. 자, 여기에 편의상 뭐 한 3,4라고 되는 점이 있다고 칩시다. 괜찮아요? 자, 요거를 x축에 대해서 대칭해야 해요. x축에 대해서 대칭하는 게 어떤 의미죠? x축에 대칭, x축으로 말하자면 여기에 잉크를 잔뜩 묻혀두고 x축으로 접었다 펴면 나오는 점일 거 아니야. 괜찮아요? 마치 데칼코마니 하듯이. 그러면 어디서 찍히겠어요? x축으로 이렇게 접었다 폈다 이렇게 하면은 얘가 여기 반대편에 가서 찍히겠죠. x축의 반대편. 괜찮나요? 그치? 근데 이 점은 여기가 새롭게 바뀐 점은 얘랑 뭐가 같을까요? x 좌표는 똑같겠죠. 그런데 뭐가 바뀔 거야? y 좌표가 반대로 바뀔 거예요. 괜찮습니까? 얘는 3,4를 x축 대칭한 점. 자, 그러면은 지금 x축 대칭을 했다는 거는 뭐가 바뀌었습니까? y 좌표의 부호가 바뀌었네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하나 알아두시면 이제 새로 내용이 무엇이냐? x축으로 대칭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으면 되겠다. y 좌표가 반대로 바뀌었잖아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y 대신에 마이너스 y의 부호가 바뀌었다. x축 대칭을 하면은 y의 부호가 바뀌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얘를 y축 대칭을 했어요. y축 대칭하면 얘를 y축의 기준으로 접었다 폈다 하는 거겠죠. 괜찮아요? y축으로 이동을 했다 그러면은 얘는 점이 어디 찍힐 거냐면은 여기 찍힐 겁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여기는 요 새로운 점은 원래 3,4랑 무슨 좌표가 같겠어요? y 좌표가 같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될 거냐면은 마이너스 3,4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알아두면 좋은 것이 y축 대칭을 했다라는 의미는 어디에 부호를 바꾼다? x의 부호가 마이너스 x로 바뀐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y축 대칭을 하면은 잠깐만 x축 대칭이라고 써야 되는데 x축 대칭을 하면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 즉 y 좌표의 부호가 바뀐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y축 대칭을 한다고 하면은 y축이 아닌 반대편 x의 좌표가 x 좌표의 부호가 바뀌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거는 외워두시면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까지 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쓰일 거고요. 이거는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점만 얘기했는데 이런 식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괜찮아요? 요거는 사실 제가 요 이야기는 언제 나오냐면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거를 약간 선행학습을 지금 한 거예요. 이렇게 해도 충분하니까. 어렵진 않죠? 자, 그러면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야 된답니다. 그러면 여기 식이 어떻게 바뀌겠냐? 이렇게 합쳐져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치? 그러면 얘를 y는 하고 정리해주면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하면 되겠죠?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럼 여기에 꼭지점은 몇 콤마 몇입니까? 2,59 그치? 그 다음에 추계 방정식도 x는 2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린 거는 꼭지점이 2, 마이너스 5고 2, 마이너스 5고 그 다음에 위로 볼록한 그래프니까 이게 원래 y는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5일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파란색으로 된 우리가 대칭한 최종 결과물을 보면은 꼭지점이 2,5죠? 그치? 그런 다음에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정말로 여기 검은색 그래프를 x축으로 이렇게 접었다 펴면은 남는 게 이런 파란색 모양이 되겠지요. 괜찮습니까? 오, 진짜로 그렇구나. 괜찮아요? 오케이. 여러분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그림에서 X축 대칭을 한 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거를 여러분이 이미지를 좀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외우는 거고 이미지로도 이렇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소단원 핵심 문제. 우리는 그래서 2차 함수에 뭘 배웠냐? 2차 함수에 이렇게 어떤 2차 함수든 간에 y는 a 곱하기 x-p의 제곱 플러스 q 꼴로 하면은 꼭지점 같은 걸 구할 수 있고 얘 그래프도 엔간하면 그릴 수 있게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운 점입니다. 자, 잠깐만 숨 좀 돌립시다. 이제 뭘 할 거냐면은 다음 중단원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이제 어디냐면은 196쪽입니다. 2차 함수의 이제 그 중단원 이름을 보면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어떤 2차 함수를 y는 x-p의 완전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바꾸고 제가 이걸 뭐라고 했냐면은 2차 함수의 표준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가 되게 쉬웠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표준형을 왜 배웠느냐라고 하면은 결국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잘 그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괜찮을까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근데 우리가 2차식 혹은 2차 방정식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런 형태가 일반적이진 않았단 말입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2차 방정식은 대략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이런 식이었어. 괜찮아요? 즉 2창, 1창, 상수항 2창, 1창, 상수항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이런 형태였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이제 문자로 이제 쓰면 어떤 식이 되느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더라 이런 꼴로 이제 나오는 게 우리 일반적인 그 문제에 나오는 그 편이라 이런 거죠. 괜찮아요?
그래서 2차 함수니까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거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2차 함수의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만 보면 예를 들어서 y는 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뭐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우리는 얘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기가 어려워요. 그치? 요것만 가지고서는 그리기가 어렵단 말이야. 즉 우리는 얘를 이런 꼴로 이제 일반형을 표준형 꼴로 계속 바꿔주려고 해야 돼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사실 제가 이렇게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는 우리가 이미 해봤습니다. 어디서 해봤느냐? 마치 앞에서 우리 2차 방정식 단원에서 이런 거 해봤을 겁니다. 자, 갑자기 2차 방정식대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7은 0이더라. 자, 우리는 이거의 그 근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했지. 그럼 근의 공식 써면 돼요.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얘를 우리가 아는 꼴로 바꾸려고 그러니까 근을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됐지요? 제가 이렇게 뭐라 그랬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까지만 보고 x제곱 마이너스 4x를 가지는 완전 제곱식을 생각해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의 완전 제곱이 x제곱 마이너스 4x랍니까? 마이너스 4의 절반 즉 x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이 얘랑 비슷하더라 이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얘를 전경을 밑에 잠깐 해설상 써주면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만 남기고 싶으면 여기 플러스 4를 마이너스 4로 빼줘서 상수항을 없애주면 될 겁니다. 괜찮아요? 즉 x제곱 마이너스 4x가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된 거예요. 따라서 뒤에 마이너스 7까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어떻게 정리를 했냐 한쪽으로 넘겨서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1은 0 이렇게 변형을 한 겁니다. 이런 다음에 11 넘겨서 루트 취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근의 공식 구하는 그런 과정이었죠. 괜찮습니까? 근데 이 모양이 지금 보니까 엄청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모양이랑 비슷하다. 자, 살짝 이렇게 바꿔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모양이랑 비슷해요? 아, 표준형 모양이랑 비슷하더라. 사실 비슷한 게 아니라 같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의 공식 구하러 가는 이렇게 계산하는 과정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과정이랑 똑같더라 이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걸 이미 배웠어요, 사실은. 그거를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해보기만 할 뿐이더라.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우리는 이제 이걸 2차 방정식 문제가 아니라 2차 함수 문제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7의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바꾸고 꼭지점이 2, 마이너스 11이구나. 여기서 우리 꼭지점 구할 수 있죠. 꼭지점이 2, 마이너스 11이구나. 이걸 가지고 2, 마이너스 11에서 그래프를 가지고 위로 볼록하게 만드는 이런 거일 것이구나.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우리가 요거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꾸는 과정이고 이 과정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거기 식이 나와 있는데 저는 식 외우라고 죽어도 안 합니다. 인간은 외우지 마세요. 외울 필요도 없고. 근의 공식 형태랑 똑같다 이런 느낌만 가지시면 됩니다. 근의 공식 형태랑 비슷하다. 자, 그래서 실제 숫자를 한번 봅시다. 거기 얘 있죠? 얘 한번 볼까요? y는 2분의 1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그래프를 그리려면은 결국 우리는 표준형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바꾸고 싶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x제곱의 개수 2분의 1로 묶어줘야 됩니다. 근데 어디만 묶어주면 x까지만 묶어줘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6x까지만 묶어주고 4 이렇게 써봅시다. 괜찮나요? 그런 다음에 자, 여기에서 x제곱 플러스 6x를 봅니다. x제곱 플러스 6x는 뭐의 완전제곱이랑 비슷합니까? 하고 묻는다면은 x 플러스 3의 완전제곱이랑 비슷할 겁니다. 괜찮나요? 그치? 자, 그런데 얘를 한번 전개를 해주면 얘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9가 없어져야 되잖아. 그치? 근데 9를 그냥 빼줘야 되는데
그냥 빼주는 게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는 거야? 2분의 1 괄호 안에 이렇게 속해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쓰자면 옆에 이제 해설처럼 쓰자면은 이렇게 쓰는 거지. x제곱 플러스 6x는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9 이런 식이니까 여기가 중괄호까지 표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맨 뒤에 플러스 4는 원래 있던 거니까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이렇게 바꿨고요. 자, 다음을 얘는 이제 전개하는 것만 남았어요. 전개 끝까지 해주면 어떻게 되냐? 2분의 1에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9 플러스 4니까 얘는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남게 되더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1에 있게 되고 2분의 1 그래서 이제 아래로 볼록한 요런 그래프가 되겠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나만 좀 더 구해보자면 y절편이 몇이어야 되겠냐. y절편 여기를 구해보면 0,4 하고 나올 건데 y절편은 어디서 쉽게 구하냐. 원래 처음 식에 여기 끝자락 상수항이 그대로 y절편이 되겠죠. x에다 0을 넣으면 되니까 괜찮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바로 알 수 있는 건 y절편만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꼭지점과 한 점을 아니까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릴 수 있더라.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우리는 이 방법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예전에 그래서 2차 방정식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가는 거 제가 연습해야 된다고 문제도 엄청 풀리고 노가다를 시켰을 겁니다. 이게 그 2차 방정식에서도 중요하지만 2차 함수에서도 중요해서 그렇게 시켰던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뭐 제 입장에서는 이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약간 뭐를 왜 똥개 훈련을 시키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쓰이더라. 이런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뭐 되게 상투적인 얘기지만은 학원이든 선생님들이 시키는 데는 사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좀 여기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이 굳이 더 시키네라고 느끼는 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게 사실은 나중에 무언가랑 다 연결이 돼서 그렇다는 거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여러분. 그 개념원리 확인하기 1번만 지금은 1번은 필요 없. 1번은 좀 그런가? 1번에 1번이랑 2번에 2번 정도만 한번 해봅시다. 한 문제씩만 해보자고. 1번에 1번이랑 2번에 2번. 자, 한번 해봅시다. 1번에 1번부터 해볼게요. 자, y는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8입니다. 3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x제곱이랑 x항만 2로 묶어줍시다. 그러면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렇게 묶어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 괄호 안에 x제곱 마이너스 4x만 한번 변형을 해보자 이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는 뭐의 완전제곱이라서 x제곱 x 마이너스 2의 완전제곱과 비슷하다. 괜찮습니까? 근데 여기 x-2의 완전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라서 상수항이 살아남아 있으니까 얘를 여기서 상수항을 없애주면 빼기 4까지 해주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식이 어떻게 변형이 될 거냐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를 x-2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하고 플러스 3 이렇게 변형을 해주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를 전개를 해주면 2 곱하기 x-2의 제곱 마이너스 8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여기 과정이랑은 제가 조금 다른데요. 여기서는 어떤 제가 한 방법은 이렇고 지금 저는 여기에서 이제 여기 책에 있는 풀이 방법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책에 있는 풀이 방법은 어떻게 한 거냐면은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 2에 x제곱 마이너스 4x에다가 아무 이유 없이 4를 더하고 다시 4를 뺀 거예요. 사실 그러면은 똑같잖아. 괜찮아요? 그치? 근데 아무 이유 없이는 아니고 그래서 여기 부분만 몰아서 이렇게 뒤에 플러스 3은 유지가 되고 여기 부분 네모친 부분만 묶어주면은 x-2의 완전제곱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치? 그런 다음에 이렇게 여기를 전개를 해줘서 여기는 제가 요거는 문제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점프를 해서 어떤 식이 됐느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까지만 남겨두고 2랑 마이너스 4를 이제 전개를 한 겁니다. 마이너스 8 플러스 3 이런 식이 된 거죠.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묶어주면은 알다시피 이렇게 되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마이너스 8이 왜 생겼느냐? 여기를 전개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런 다음에 꼭지점은 꼭지점은 2,5고요. 2, 마이너스 5고 축의 방정식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y절편이 몇이에요? y절편은 여기서 알 수 있죠? y절편은 3이더라. 이걸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꼭지점이 2, 마이너스 5에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y절편이 3에 있더라. 여기가 0,3이더라.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럼 2-2번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도 일단 마이너스 3분의 1로 묶어주면은 x제곱 플러스 6x 그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6x는 뭐랑 같느냐? 여기에서 x제곱 플러스 6x는 x 플러스 3의 완전제곱에서 9를 뺀 것과 같다. 괜찮습니까? 그치? 이렇게 해서 전개 바꿔주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3의 제곱에서 9를 뺀 것과 같다. 이렇게 되고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3의 완전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바뀌게 되겠다.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3,2 이렇게 되고 위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간단히 그려주면은 마이너스 3,2 이렇게 되고 위로 볼록한데 y절편은 0, 마이너스 1입니다. y절편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위로 볼록한데 그래프가 이렇게 아이고 잘못 그렸다. 왜 원점을 지나는 거 참고했냐.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 점의 좌표가 0,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죠. 자, 나머지는 이런 거를 반복적으로 이제 시도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핵심 198쪽의 핵심 문제 1번 한번 해봅시다. 자, y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래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던 대로 계속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2분의 1로 일단 묶어줬어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요. 아직 다 못 쓰셨나? 자, 그런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4x는 무엇과 같은가? 여기에서 이것만 따로 떼어서 써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는 뭐의 완전제곱과 비슷합니까? x 마이너스 2의 완전제곱과 비슷하더라. 근데 완벽하게 똑같은 건 아니고 상수항이 없어져야 되니까 뒤에다 4를 빼줘야 되더라.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식이 어떻게 변형이 되느냐?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x 마이너스 2의 완전제곱 빼기 4 하고 뒤에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는 거고 얘를 끝까지 전개를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뀌게 되더라.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a가 마이너스 2분의 1 p는 마이너스 2 p가 2죠? 미안 p가 2 q가 마이너스 1 이렇게 할 수 있더라. 그래서 세 개를 다 곱하면 답이 뭐가 돼? 1 하고 나와야 되겠더라.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이거를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이거를 익숙하게 해야 됩니다. 자, 2번도 한번 해봅시다. y는 4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9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4로 묶어줍시다. 4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9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x제곱 마이너스 2x를 어떻게 변형할 수 있느냐? 옆에다가 잠깐 써두면 얘는 x 마이너스 1의 완전 여기서 몇을 빼야 됩니까? 상수항을 빼야 되니까 1을 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빠르게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써주면 4 중괄호하고 x 마이너스 1이 1인데
x-1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9 그래서 끝까지 전개해주면 4 곱하기 x-1의 완전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되더라.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꼭지점의 좌표는 1,5가 되고 축의 방정식은 x는 1이더라.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계속 그러니까 이 과정을 여러분이 최대한 이렇게 정확하고 빠르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문제 푸는 속도가 올라갈 테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확인 3번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제가 확인 3번을 풀진 않을 건데 여기에서 확인 3번 보면은 문제만 간단히 쓸게요. y는 2분의 1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축의 방정식이 x는 2래요. 그치? 그러면 얘가 이렇게 쭉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2분의 1에 어떻게 되냐? x-2의 제곱 플러스 뭐시기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겠죠. 괜찮습니까? 이런 형태가 되더라. 축이 방정식이 이런 식이더라. 이것만 한번 적어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3번입니다. 자, y는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에요. 자, 이것도 이제 한번 똑같이 해봅시다. 계속 똑같은 과정을 그냥 반복하는 것 뿐이에요. 자, 2분의 1로 묶어줍시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x. 그쵸?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제가 옆에다 지금까지 이걸 계속 썼어요. 괜찮아요? 이제는 안 쓰고 한번 해볼까요? 바로 해봅시다. 자, 얘는 뭐의 완전제곱이냐? x 플러스 2의 완전제곱 뒤에 상수항 빼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걸 이제 한 번에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괜찮아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플러스 3 이게 유지가 되더라. 괜찮습니까? 오케이. 여기 뒤에 플러스 3 빼먹었네. 이렇게. 괜찮나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끝까지 전개해줘서 2분의 1에 x 플러스 2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하게 되더라. 괜찮습니까? 지금까지는 천천히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해봤는데 이제는 이걸 한 번에 처리하면은 계산 과정이 조금 더 줄어들겠죠. 괜찮나요? 더 익숙해지면은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도 점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이너스 1을 플러스 1을 쓰게 된 게 마이너스 2 플러스 3 여기까지 쓰고 얘를 산 건데 나중에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바로 점프할 수도 있게 됩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이 여러 번 해보다 보면은 익숙해지면서 생기게 될 건데 점점 이런 거를 여러분 똑같은 계산을 여러 번 해보면서 익숙해지면 좋겠다. 자, 어쨌든 여기는 꼭지점이 몇 콤마 몇입니까? 꼭지점이 마이너스 2,1일 거예요. 그리고 2분의 1 x제곱 이렇게 흘러가니까 아래로 볼록하겠죠?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2,1이고 이런 다음에 그 다음에 y 절편이 몇이냐면 y 절편 여기서 찾을 수 있어. 아니면 여기다 x에 0을 넣든 괜찮아요? 그래서 y 절편이 3이니까 얘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 만나는 점이 0,3이 되더라. 그럼 요거에 만족하는 그래프가 몇 번이냐? 1번이더라. 괜찮습니까? 이렇게 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다만 이럴 뿐인 거지. 자, 4번 한번 봅시다. 4번도 결국은 똑같은 얘기예요. 자, 3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2입니다.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식을 쓰는 동안 이제 머릿속에 이게 팽팽 돌아가야 되는 거죠. 3으로 묶어서 x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2. 자, 얘는 3의 x 플러스 1의 완전제곱 뒤에 상수항 빼야 되죠? 몇 빼야 돼요? 여기 1의 제곱 1 빼야 되더라. 플러스 2. 그래서 3의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 괜찮습니까? 이런 게 점점 빨라져야 되겠다. 자, 그러면은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식이에요? 이건 축도 제대로 그릴 필요 없어. 얘는 아래로 볼록하고 꼭지점 여기가 이제 축도 제대로 안 그래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 이런 그래프일 겁니다. 괜찮아요? X축, Y축 전혀 상관없이 그 그래프만 그린 거야.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뭘 원했느냐?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해야 돼.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하는 건 여기 축 기준으로 나눈다고 했죠? 어느 부분이에요? X가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하는 여기 대칭축의 왼쪽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라고 하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들을 이제 다양하게 하는 건데 결국 그걸 하려면 뭘 해야 되냐? 요 과정을 계속 거쳐야 되더라 이런 거지. 제가 지금 그 문제 내내 하고 있는 게 이거잖아요. 그렇지? 자, 5번입니다. y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2예요. 자, 그러면 얘도 똑같습니다. 계속 똑같은 이러는 거죠. 이렇게 되고 이제는 말 안 해도 될 정도일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치? x제곱 마이너스 4x는 x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인데 여기서 상수항이 빠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4를 빼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끝까지 정리해주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다. 괜찮나요? 그래서 꼭지점이 2,10이고 꼭지점이 2,10이고 y절편이 몇이어야 되냐? y절편이 마이너스 2더라. 와우, 엄청나게 빡빡하게 내려가는 이런 식의 이차함수가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그치? 그리고 y축이랑 만나는 점이 여기가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치? 그래서 1번 꼭지점의 좌표는 2,10이다. 참이 되겠죠? 그 다음에 y축과의 교점의 y좌표, 즉 y절편도 마이너스 2더라. 이것도 참이 될 거고. 그 다음에 3번 y는 마이너스 3x 제곱을 x축의 방향으로 2, y축의 방향으로 10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괜찮아요? 꼭지점의 좌표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x축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만나는 게 두 개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4번도 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축을 기준으로 x가 2보다 작을 때 축을 기준으로 x가 2보다 작다니까 축의 왼쪽입니다. 괜찮아요? 여기 부분에서는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이 증가하죠. 괜찮아요? 그래서 5번 보기가 틀렸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겠다. 자, 다음에 6번입니다. 6번이 이제 여러 가지가 섞인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6번식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우리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해야 된대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거를 먼저 해도 되는데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다,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괜찮아요? x 대신에 뭐 대입해야 되죠?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하면은 x 대신에 x 플러스 3을 대입해야 되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3을 대입해야 합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괜찮아요? 그치? 그런데 얘를 처음부터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속이 되게 터질 겁니다. 계산할 게 많아지겠죠. 한번 써볼까요? 미적하고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딱 봐도 계산이 좀 많아 보여요. 괜찮아요? 물론 할 수는 있어요. 어려운 건 아니라 계산할 수는 있는데 귀찮다 이겁니다. 우리는. 계산을 좀 덜 하고 싶은데 이런 계산 많이 시키는 걸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얘를 다시 표준형으로 바꿔서 마지막에 이것만 해주면 우리가 아는 문제로 바뀌겠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에서도 또 똑같이 표준형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말하기도 귀찮다.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얘를 x축의 방향으로 이렇게 평행이동하는 게 차라리 빠르겠다 이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x 대신에 x 플러스 3을 대입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 y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y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분의 1 x 대신에 x 플러스 3을 대입한 거니까 x 플러스 3 뒤에 또 플러스 3의 완전제곱 플러스 4 이런 식이 되겠다. 그래서 정리해주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x 플러스 6의 완전제곱 플러스 7 이렇게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편하더라 이거지.